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 3주 안에 각국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3년여 만에 협상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주 방위군 2만 명의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취득을 놓고 경쟁하는 이민자 리얼리티쇼 제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 3주 안에 각국에 무역과 관련된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150개국이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들과 동시에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50개국이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동시에 상대할 순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2, 3주 안에 공정한 교역 조건을 담은 서한을 각국에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Scott and Howard will be sending letters out essentially telling people, it would be very fair, but we'll be telling people what they'll be paying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다만 구체적으로 몇 개 나라에 서한을 보낼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에도 모든 나라를 일일이 상대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정 시점에 미국의 판단에 따라 관세율을 정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at some point just set prices for deals. Some will be tariffed. Some treated us very unfairly. They'll be tariffed higher than others. 앞서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발표한 미국은 유럽연합, 인도,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논의는 물론 145% 관세 폭탄을 때렸던 중국과도 일시 휴전에 합의한 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입니다. 협상 중 일방 통보는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번 서한 발송 대상은 그 외 국가들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율 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걸로 보여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버렸습니다. 국가빚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시험받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 아래로 내렸습니다. 무디스는 비슷한 등급 나라들보다 상당히 높은 부채와 이자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됐다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낮췄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올해 1월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무디스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앞으로 몇 년간 적자를 줄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S&P는 지난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같은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이미 낮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3대 평가사 모두에서 최고 등급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등이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우리 돈 3,500조 원 적자 부담을 더 키우는 감세안을 내놔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I have to now admonish my colleagues on this side of the aisle. This bill falls profoundly short. It does not do what we say it does with respect to deficit. 미국 경제와 달러의 지위를 놓고 곧바로 도전할 나라는 딱히 없지만 위상이 흔들리는 건 분명한 만큼 우려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주방위군 2만 명의 투입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갱단원과 중범죄 전과자 등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요청은 이번 주 접수됐고 현재 초기 검토 단계에 있어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이민 단속 전담 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 차원에서 대규모 주방위군 투입이 공식 요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태미 더거스 연방 상원의원은 방위군은 이민 단속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군의 역할을 넘어선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요청이 승인될 경우 주방위군은 직접 체포에는 나서지 않고 경계 및 소송 등 보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취득을 놓고 경쟁하는 이민자 리얼리티쇼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인기 프로그램 덕 다이내스티의 제작자가 이 같은 컨셉의 TV 프로그램을 국토안보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 진행자가 사회를 맡고 비시민권자들이 출연해 메인주에서 조개를 캐거나 콜로라도주에서 래프팅을 하는 등 대결을 펼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해당 제안은 아직 초기 심사 단계라며 크리스티 놈 장관이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매년 수백 건의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있으며 모든 제안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연방요원을 방해한 혐의로 한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사우스 LA에 거주하는 28살 구스타보 토레스와 34살 키아라 하이메 플로레스를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연방요원을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은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 소속으로 지난 2월 말 펼쳐진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체포는 이민 세관 단속국이 LA 지역에서 지난주에만 239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가 다음 주부터 1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부채를 본격 탕감합니다. LA 카운티는 총 500만 달러를 들여 1억 8천 달러 규모의 부채를 우선 없애고 향후 최대 2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이 통지서에는 의료비지 탕감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소득이 연방 저소득 기준의 4배 이하거나 의료 부채가 연간 소득의 5% 이상인 주민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a huge relief to thousands of families. No one should be pushed into poverty just because they got sick. LA 카운티는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강력한 토네이도가 위스콘신주를 강타하며 주택 붕괴와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저녁 토네이도가 도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상륙해 건물 파손과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메이빌과 주노 지역에서는 공장 건물 2곳이 파손되고 주택 한 채의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This was a scary sight. This was a rain-wrapped tornado. I was coming towards Juneau at the time. I could not see it, and certainly very frightening for me. 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에서 홈리스 여성에게 불을 붙인 혐의로 3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은 지난달 26일 34세 여성 제클린 포파이바라가 차량에서 내려 잠을 자고 있던 49세 노숙 여성에게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장면은 인근 CCTV에 찍혔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상체를 포함해 몸의 3분의 1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가해자를 식별했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포파이바라를 체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Luckily, there were about 4 or 5 others there that were able to put the fire out. Disturbing part is Jacqueline doesn't leave. She goes and proceeds to kick her, yell at her for a few minutes, and then leaves after that in her car. 포파이바라는 살인미수, 중범죄 상해, 그리고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달 말 다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틀간 호남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도 전남 나주에 이어 광주를 찾습니다. 어제 전북 유세에서 이 후보는 민주당은 호남을 본거지로 하는 정당이라며 일극체제란 비난도 있었지만 믿음직한 당으로 거듭났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 전남 전북을 방문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도 호남권인 전남 나주에 이어 광주를 찾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광주에서 5.18 전야제에 참석하는데 3박 4일간 호남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전북 익산 유세에서 이 후보는 전북이 호남 중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걸 잘 안다면서 K컬처, K푸드 산업 육성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진압했던 정호영 전 국방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한 걸 두곤 수구 집단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광주 5.18이 며칠 남았는데 정호용을 영입을 합니까? 그래서 욕을 막 하니까 취소했다는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 후보의 익산 유세엔 이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무소속 김상욱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호남을 본거지로 하는 정당이라고 자평한 뒤 과거엔 국민과 당원의 뜻과 다르게 엉뚱한 짓도 꽤 많이 하고 국민의 지탄도 받았지만 지금은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 뭐 일극체제니 뭐니 비난하지만 그러면 당이 편갈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게 좋습니까? 믿음직한 민주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비명계 등이 제기했던 이재명 일극체제란 비판을 에둘러 맞받아친 겁니다. 이 후보는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면서 대선 낙관론을 경계했는데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지지를 설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등 당 지지세가 약한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를 만나며 서울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오늘 첫 일정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입니다. 이어 광주교도소 터를 방문한 뒤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전주로 이동해 전동성당과 한옥마을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김 후보는 어제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찾아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의 개통을 2번 경기지사로 일했던 자신의 업적이라고 내세우면서 GTX 확충을 약속했고 대장동 같은 거 저런 거 30만 평이 안 돼요. 몇십 대 많은 경기도 개발했어요. GTX 제 뚫은 거 아시죠? 김문수가 뭐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어요? 세종시 국회의사당 부지를 직접 찾아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건립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을 거듭 공약으로 천명했습니다. 이 정도 부지면 뭐 못할 게 없습니다. 국회의사당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실도 여기까지 와서
같이 근무해도 될 정도로 매우 넓고 좋은 곳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가 주최하는 젊은이사 포럼 강연으로 오늘 일정을 시작합니다.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대학생들과 한강 피크닉 행사에 이어 성수동 차 없는 거리에서 거리 인사에 나섭니다. 앞서 이 후보는 충청권을 돌며 젊음의 판가리를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김문수로 이재명 후보에 견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이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이번 주말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고려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은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어제 자진 탈당을 권유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탈당 문제를 이번 주말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당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정당이고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8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열리는 점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공개 논쟁을 멈춰달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거취 문제도 시기와 방법을 따져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일단 당적을 보유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다만 결정권은 김 후보에게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란 입장을 고수해온 김 후보는 오늘은 침묵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TV토론 전 결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길 수 없다고 압박했고 친한계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출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단호해야 될 때고. 하지만 당 지도부는 강제 출당 조치에 대해선 지지층 이탈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또 다른 당내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모레 TV토론회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탈당 문제에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0%가 넘는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현재까지는 1강, 1중, 1약의 구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그제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인물 1%, 의견 유보 12%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호남에선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위였고 충청권에선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인 이번 주 새 후보가 유세 일정 등을 집중 배치한 TK, PK 지역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각각 73.9, 22.8%를 얻었던 TK의 경우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에선 이재명 34, 김문수 48%로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고 이준석 후보는 6%였습니다. PK의 경우 3년 전 대선 득표율은 윤석열 57.8, 이재명 38.2%였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각각 41, 39%로 팽팽했고 이준석 후보는 6%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 40, 50대에선 이재명 후보가, 70세 이상에선 김문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였습니다. 20대 이하에선 이재명 36, 김문수 14, 이준석 24%로 이재명,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 있었고 60대에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엇비슷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선 이재명 51.9, 김문수 33.1, 이준석 6.6%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전의 초반 구도는 1강 1중 1약이란 평가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3년여 만에 협상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했지만 협상의 핵심이었던 휴전 논의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2022년 3월 이후 3년여 만에 이스탄불에서 만났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며칠 내 포로 1000명씩을 맞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 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차기 회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В целом мы удовлетворены результатами и готовы продолжать контакт. Now we need to exchange people and soon we will inform you what is the next stage. 하지만 성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양국은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불참으로 무산된 정상 간 만남 가능성과 우크라이나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휴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모두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소식통은 러시아 대표단이 광범위한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의 철군을 요구했다며 아무런 성과 없이 떠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문제만 내놓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과 살상 중단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리를 함께한 유럽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이 질질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미국과 논의에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한인 재학생이 많은 라크라센타 몬테비스타 초등학교가 한국어 이중언어 집중교육 DLI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학교는 4학년과 5학년에 각각 2개의 한국어 집중교육반을 운영해왔는데 학교 측이 다음 학기부터 각 학년을 1개 반으로 줄이고 4, 5학년을 통합하는 반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급의 축소도 문제지만 여러 학년을 통합한 학급에선 한국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글렌데일 교육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며 반대 서명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학교 측은 등록 현황과 예산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몬테비스타 초등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어 이중언어 집중교육반을 운영 중입니다. 이해돈 신임 LA 한국문화원장이 SBS 인터내셔널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신임 원장은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문학이나 순수예술 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며 보다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내 각 대학들의 한국학 연구소들과 공동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미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음식이나 영화 등에 관한 교류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임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과 문화정책관 등을 거친 문화정책 전문가로 지난 5월 1일 LA에 부임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두 번째로 LA와 뉴욕 지역에 마일리지 전용기를 투입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에서 9월 LA와 뉴욕 지역에 마일리지 전용기를 투입합니다. 아시아나는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좌석 예약을 진행하며 LA 노선은 7월 16일과 9월 11일 낮 12시 40분에 LA에서 출발, 7월 9일과 9월 4일은 인천에서 밤 8시 4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노선은 8월 13일 새벽 1시 30분 뉴욕에서 출발, 8월 6일 인천에서 밤 9시 5분에 출발합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2025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협회는 회계와 비즈니스, 경제, 재무전공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중 우수한 한인 학생 5명을 선정해 각각 $2,000씩 총 $10,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맨하탄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한인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모 씨가 지난 2일 새벽 12시 40분쯤 맨하탄 5 애비뉴와 웨스트 13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서쪽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대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제36대 애틀란타 한인회장 선거에 박은석 후보가 단독 출마 확정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후보인 경우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며 오는 22일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20일부터 열리는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준비는 순조롭지만 자원봉사자 모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체전 조직위원장은 지난 14일 현재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60명이며 총 인원 120명 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8개 전 종목을 포함해 개막식과 폐막식에 필요하며 15세에서 70세까지의 연령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은 오는 5월 20일까지 미주체전 달라스 조직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기온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금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